우선 패션협회에서 이렇게 위체 관련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이제 에브리코리아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챗을 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 대행이랑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챗 쪽은 한 2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전에는 바이투라든지 웨이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BBS라든지 이런 중국의 SNS와 온라인 쪽 마케팅 채널을 운영을 하다가 위챗 쪽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션협회에서 그 요청하셨던 부분이 위챗 완전 정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부터 제 개인적인 어떤 신분으로 사실 세미나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작년 2월부터 해서 매달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위챗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셨고, 그리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굉장히 난해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발견되는 부분이 제 핸드폰만 봐도 이제 위챗에서 당신의 지인이 위챗을 가입해봤습니다라는 알림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제 주변의 분들도 위챗을 많이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한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요. 우선 위챗이라는 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세미나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위챗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소개와 위챗의 어떤 중국에서 미쳤던 영향들, 사회적인 영향들, 문화적인 영향들 이런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대답을 하고 있어요. 위챗은 카카오톡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해가 쉬우시더라고요. 다들 카카오톡은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을 왜 쓰시나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은 다른 사람이 다 쓰기 때문에 쓰는 거죠. 네. 위챗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쓰기 때문에 나도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즉 중국에서 카카오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웨이신이 위챗이냐, 근데 웨이신은 위챗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웨이신이 중국어 표기법으로 해서 이제 웨이신이라고 부르고요. 영어 명칭 자체가 위챗, WECHAT라고 해서 위챗. 그래서 저희가 위챗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카카오톡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카카오톡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과연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좀 다를 것이냐. 근데 저희가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문자를 대신하는 개념이 사실 많잖아요. 무료 문자 이런 개념으로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위챗도 동일합니다. 중국인들도 위챗을 사용하게 된 최초 계기가 무료 문자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겁니다. 사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위챗이 이것저것 기능들이 이제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 기능, 그러니까 무전기 기능. 중국인들은 이 한국어 그 문자 특성상 이 텍스트 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러다 보니 말로 하는 게 훨씬 이제 의사 전달에 속도가 빠르다 보니 무전기라는 기능이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인들을 만날 때 핸드폰 들고 누구한테 이렇게 막 중국어로 얘기하고 좀 기다렸다가 또 듣고 중국어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전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이제 음성 기능이 있지만은 위챗은 이제 텍스트와 무전기 기능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하는 채널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마케팅 채널이라고 했을 때 기본 요건은 사용자 수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초에 중국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고려 대상인 채널이 바이두죠. 왜냐하면 바이두가 다 사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SNS로 넘어오면서 웨이보를 사용을 하죠. 아마 이 계신 분들도 웨이보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웨이보를 왜 쓰냐? 웨이보도 많은 사용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 마케팅과 그 사용자 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챗이 왜 기업들 대상으로도 마케팅 채널이 될 수 있었냐면은 누구나 사용을 하고 다 사용을 하니까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그러면은 위챗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 채널로서 활용을 했느냐? 위챗이 2011년도에 아마 출시가 됐을 겁니다. 카카오톡 이후에 출시가 됐거든요. 출시가 되고 나서 실제로 위챗을 활용한 마케팅적으로 홍보한 주체는 누구냐면 개인입니다. 중국의 개인. 그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코트라 그 중국 핫 키워드에도 들어갔던 웨이상이라는 즉 개인 판매자들이 이 위챗을 홍보 목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위챗은 공유라는 기능이 있다 보니 내가 어떤 알리고자 하는 제품을 지인들한테 알리고 그 지인들이 자기 지인들한테 알려주는 어떤 이런 계속적으로 다단계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채널이다 보니 개인 신분의 판매자들이 위챗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좀 중국인들의 특성이 또 묻어났죠.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머리가 밝다 보니 이제 대대행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죠. 1급 대행, 2급 대행, 3급 대행, 4급 대행. 즉 이 개념이 내가 개인 신분으로서 어떤 물건이든 내 지인들한테 계속 뿌려서 마진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이제 위챗에서 형성이 된 거죠. 생태계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위챗이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좋지 않은 방향이다. 다단계 위험성이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위챗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용률, 그러니까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위챗도 제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웨이상들 너희들 이런 활동을 하면은 경고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갔죠.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개인 판매자들보다는 기업들, 그러니까 브랜드들이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가 이제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설명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식 계정, 그러니까 즉 카카오톡으로 치면은 옐로우 아이디 맞죠? 옐로우 아이디, 그러니까 즉 기업형 아이디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공식 계정이라는데 왜 공식 계정이라는 명칭을 썼냐면은 그 영문으로 있는데 공식이 영어로 오피셜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공식 계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한 매달 통계적으로 매달 한 1만 개 정도 되는 브랜드 기업들이 이제 공식 계정을 오픈을 해서 위챗을 하나의 홍보 채널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페이스북에 이제 기업들이 페이지를 오픈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카카오톡과 좀 유사하지 않은 부분은 카카오톡은 옐로우 아이디 같은 경우에 하나의 광고 그 아이디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 200을 넣어줄 테니 일괄적으로 노출시켜줘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위챗의 공식 계정, 그러니까 기업 아이디는 카카오톡의 옐로우 아이디보다는 페이스북 페이지랑 유사합니다. 즉 페이스북 페이지는 너희가 오픈하고 나서 너희가 알아서 이 페이지를 꾸미고 이 페이지를 홍보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챗 공식 계정은 각 그거를 운영하는 고객사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스스로 기능도 세팅하고 그리고 컨텐츠도 올리고 그리고 외부 홍보 작업을 해서 내부로 유입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위챗 클리닉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한 2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과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위챗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은 각자 원하는 어떤 그 니즈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발표는 좀 그냥 간략하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좀 질문을 많이 받는 시간을 나중에 좀 가지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위챗이 뭔데? 위챗은 아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수가 좀 많죠. 사용자 수가 여기에 이제
사용자 수가 좀 많죠. 사용자 수가 이제 12억 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중국 수와 글로벌 수를 합친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키포인트가 전 세계 200개 국가 되어 있는데 그 위챗은 정책상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웨이싱이라는 개념을 잡고 글로벌에서는 위챗이라는 개념을 잡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계정을 신청하는 사이트가 두 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챗 정책상. 즉 중국 기업들은 웨이신이라는 그 웨이신.com mp.com 그런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거기서 이제 기업을 신청을 하고 외국 기업은 중국 내 외국 기업은 마카오, 홍콩, 대만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대륙 이외 모든 국가들은 위챗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계정을 신청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3월쯤에 이제 이런 정책이 출시가 됐는데 이러고 나서 근데 지금 안정화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이 위챗 개념 같은 경우는 계정을 오픈하고 나서 중국인이 볼 수 없는 계정이에요. 즉 외국 기업이 위챗 홈페이지에서 계정을 신청해서 나온 계정에 컨텐츠를 올렸을 때 중국인들, 그러니까 중국인 IP에 있는 중국인들은 이 계정의 컨텐츠를 볼 수가 없어요. 즉 저희가 위챗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국인들이 보라고. 근데 위챗으로 오픈하는 거는 그 컨텐츠가 중국인들한테 오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럼 계정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이제 차후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국 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이 사용. 그 중국은 할아버지들도 위챗을 써요. 이유는 사실 하나죠. 이제 손자들하고 무료로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워키토키 이게 무전기 기능이고요. 그리고 화상통화, 흔들기, 홍바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도 전체적으로 기능들을 여러 개 붙이지만은 활성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위챗 내 기능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계정, 공식 계정을 통해서 마케팅 채널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공식 계정에 위챗 쇼핑몰을 오픈을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브랜드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위챗 쇼핑몰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챗 쇼핑몰이라고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입점 방식이냐 아니면 뭐냐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참고로 위챗 쇼핑몰은 타오바오 같이 입점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 쇼핑몰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우리가 중국 자체 쇼핑몰을 했을 때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국에 쇼핑몰이 있는데 이거 언어 바꿔서 중국 쇼핑몰식으로 해서 그냥 이거 쓰면 안 되느냐? 위챗에 그냥 단순 링크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례로 봤을 때는 대기업 중에서 LG나 SK나 등등도 실제로 최근에는 대부분 위챗 쇼핑몰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체 쇼핑몰을 단순 링크를 걸었을 때 속도 이슈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에 복잡한 절차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더 많이 발생이 되고요. 자체적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위챗 쇼핑몰이랑 자체 쇼핑몰을 단순 링크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날까라는 부분은 위챗 쇼핑몰을 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챗 쇼핑몰은 어쨌든 다 중국 내 서버에 올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이제 아무래도 빠르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회원가입, 이제 이게 소셜 로그인 개념이 있는데 요즘 중국인들은 워낙 소셜 로그인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원가입하는 절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럼 이 정책상 4-5가지를 다 동의를 하고 정보도 최소한 4-5가지의 정보를 다 받아가면서 회원가입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한 허들입니다. 사실 실제로 해본
이제 경우 사례에서는. 그래서 소셜 로그인은 예를 들어서 위챗 쇼핑몰이다. 나는 위챗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 쇼핑몰 그냥 페이지를 오픈하는 순간에 회원가입이라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결제까지 몇 단계냐면은 한 4단계 정도입니다. 즉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내가 구매를 하겠다. 구매 버튼을 누르고 결제 버튼을 누르고 위챗 아이디, 그러니까 비밀번호 패스워드 6자리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어떤 가전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커머스에서 굉장히 허들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입점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뭐 템마오도 좋은 어떤 조건도 주고 파버도 요즘에 조건도 좋아지고 뭐 등등의 어떤 입점 방식이, 그리고 육지크 쇼핑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도끼도 생기고 LG도 있고 하여튼 등등의 우리나라에서도 육지크 쇼핑몰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입점 방식이랑 이렇게 우리가 자체 쇼핑몰로 운영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고 왜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두 개를 다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입점은 입점 나름대로의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분명 그 입점을 했을 때는 타오바라는 거대 노출량이 큰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한 원하는 어떤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은 타오바는 검색을 할 때 어떤 샵을 검색을 하지는 않아요. 제품을 검색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패션이니까 뭐 여성 의류다. 근데 여성 의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A라는 브랜드를 검색을 하겠다. 거의 그렇게 검색을 하지 않고요. 여성 의류, 뭐 여성 상의, 여름에 입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검색을 해서 수많은 샵 중에 저희가 그게 이제 매번 선택이 돼야 되는 어떤 부담감을 항상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입점 방식은. 근데 이제 위챗 쇼핑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챗은 카카오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있죠. 대화라는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제 카카오톡에 채팅을 한 번이라도 했던 친구들은 내 친구랑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챗의 쇼핑몰을 열면은 한 번 구매했던 고객은 다시 한번 구매할 경우가 높고, 즉 충성도가 높아요. 재구매율이 높은 게 이제 위챗 쇼핑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챗은 이제 백그라운드 회사가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텐센트는 이제 중국의 BAT 중에 하나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좀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위챗은 월 액티브 사용자가 8.8억 명이고 세계 회원 가입 수는 12억 명, 그리고 20개 언어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200개 국가에 보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챗 결제 은행카드 연동자 수가 2억 이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챗 쇼핑몰을 오픈을 해요. 그러면은 위챗을 카카오톡식으로 그러니까 단순 커뮤니케이션 어떤 채널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은 은행 계좌와 연동이 돼서, 그러니까 즉 카카오페이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가 2억 명입니다. 그래서 이 2억 명은 대부분이 대도시를 포함한 동부 연안과 중부 지역, 이게 다 웬만해서 이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 중국의 소비력을 가진 친구들은 위챗페이를 쓰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식 계정 수가 1,600만 개를 초과했고요. 그리고 공식 계정 일별 정보 발송 건수가 70만 건입니다. 공식 계정 일별 정보 발송 건수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제가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푸시 메시지를 저희가 보낼 수가 있어요, 공식 계정에서. 근데 카카오톡은 좀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은 광고예요, 광고.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팔로우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카카오톡에 광고를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공식 계정은 예를 들어서 우리 A라는 패션 회사인데 이 우리 A 패션 회사의 공식 계정에 팔로우가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만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즉 페이스북 페이지랑 비슷하겠죠, 그런 개념은. 그 다음에 위챗페이가 20만 이상 오프라인 매장과 조인. 네. 그래서 위챗페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뭐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미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웨이신 10회 이상 유용 유저가 60% 이상. 그리고 공식 계정의 가장 큰 장점은 자료 수집. 네. 그러니까 1600만 개의 공식 계정이 들어와다 보니 중국인들이 어떤 자료 수집을 할 때 예전에는 무조건 바이두였죠. 바이두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웨이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공식 계정, 위챗 공식 계정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 자료 수집의 좀 약간 성격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이두는 뭐 각종 광고와 뭐 각종 기사와 뭐 다 섞여 있죠. 섞여 있고 웨이보는 어떤 개인의 포스팅을 위주로 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위챗은 뭐냐면은 이거 개인이지만은 나와 관련이 있는 어느 누군가의 정보를 내가 본다. 그러니까 즉 지인이 추천을 해주지는 않지만 내가 지인의 추천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자료 수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고객 충성도 및 많은 정보 제공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80% 이상의 사용자가 공식 계정을 이용합니다. 40% 사용자 공식 계정 및 그룹 활용 후 정보 획득.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식 계정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위챗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저랑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지금 다운이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냥 이미지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챗 페이지 공식 계정은 사실 옐로우 아이디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어떤 푸시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그거를 열어요. 그러면은 카카오톡 내에 대한항공 홈이 나오잖아요. 홈. 거기에 뭐 이미지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메뉴도 넣고 뭐 등등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위챗 공식 계정도 우리 페이지 내에 메뉴도 달 수 있고 어떤 그 메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가벼운 모바일 웹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많은 이제 브랜드 기업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중국 모바일 웹을 만들어야 되냐, 모바일은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모바일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만드는 건 좋지만은 만약에 그게 어떤 초기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위챗 공식 계정으로 모바일 웹 대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즉 메뉴는 총 15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모바일 웹에 들어가는 메뉴 구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페이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위챗 공식 계정으로 모바일 웹을 사용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그 병원이랑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요청 사항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CS 대응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작년부터 위챗 얘기를 하도 직원들이 많이 해서 위챗을 사용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냐 하니까 기존에 한 1년 동안 직원들이 개인 위챗으로 다 대응을 해주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정보들이 대응이 되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좀 대응을 할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냐 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다 직원들 개인 위챗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안한데 좀 보면 안 될까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챗에는 이제 그 CS 기능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고 각 직원들 개인 위챗으로 상담원 배치를 이렇게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그 대화 기록
그 대응하는 모든 대응 기록은 저희가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은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쇼핑몰인데 쇼핑몰 이제 UI UX는 이제 각 브랜드사마다 그 토네 매너를 맞춰서 만들면 되고요. 근데 이제 모바일이라는 어떤 이 환경, 화면 사이즈 때문에 아마 크게 많이 변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유형의 UI UX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랑 결제랑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이제 사실 인사이트인데, 이 고객사 같은 경우가 이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저희가 위치에 쇼핑몰을 해보니까, 사실 느끼는 바는 위치 쇼핑몰 무조건 할인을 해야지만 구매를 하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향후에 이제 위치 쇼핑몰을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 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SNS 기반이다 보니까 좀 더 혹하기에는 할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자주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본사의 가사와 맞는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계정을 좀 활발하게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오픈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럭치코 쇼핑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 또 이렇게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그 럭치코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거의 보편적인 그런 사항일 건데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이제 런칭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하고 나서 다운로드 수를 막 일으킬 수 있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기업들이 이제 좀 인지를 하고 나서 어플리케이션을 무작정 뭐 광고를 쓰듯 아까 말씀하셨던 와홍을 대상으로 돈을 줘서 이제 다운로드 수를 막 일으키듯 이 방법은 조금 이제 트렌드는 지났어요. 실효성이 크지는 않아요. 이제는 이 서비스를 체험을 먼저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례도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지만 실제적인 광고와 마케팅 홍보적인 부분은 공식 계정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 계정 내에서 많은 팔로워들을 모으고 이 팔로워들이 바이럴로 지인들에게 홍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DB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 계정은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3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는 사실 우리나라랑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가지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공식 계정은 이제 구독형 공식 계정이랑 서비스형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같이 위챗을 보면서 얘기하면 단번에 이해가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구독형 말 그대로 약간 매체 성향이 강해요. 정보성.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회사인데 우리는 지금 당장은 좀 뭔가 커머스 혹은 어떤 뭔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필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브랜드의 어떤 정보들을 많이 주겠다. 매일매일 어떤 뉴스피드식으로 그런 경우에 이제 구독형을 씁니다. 근데 이제 구독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위챗 채팅, 그러니까 개인 채팅이 목록에 보면은 저희 지인들도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 지인들이랑
이 기업 공식 계정도 같이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오는데 구독형이라는 어느 한 계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클릭을 해야지 그 계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구독형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두 번을 클릭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서.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성이기 때문에 매일 푸시 발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좀 스팸식으로 계속 어떤 정보를 막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이런 어떤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소식과 업데이트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게.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을 많이 하시겠다. 그럼 무조건 서비스형을 하셔야 돼요. 페이는 서비스형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한 달에 4번밖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구독형은 매일 보낼 수 있는데 서비스형은 이제 푸시 자체를 한 달에 4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은 한 달에 4번이 결코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4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생각보다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보낼 때 멀티 메시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개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것도 저희가 경험상 충분하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챗페이인데, 위챗페이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위챗페이 자체는. 그래서 공식 계정에서 쓸 수 있는 페이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위챗페이를 달 수도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 기반에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위챗페이를 달 수 있고요. 이제 패션 회사 분들이시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장이 있다. 그러면 매장에 위챗페이를 세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포 입장에서 주 타겟은 요포가 되겠죠. 요포 입장에서 어떤 게 편리하냐? 그러면은 이제 요포는 이제 그 매장을 방문하고 나서 결제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QR코드만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QR코드를 매장에서 이제 포스기로 딱 찍으면 이제 결제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편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챗 쇼핑몰을 오픈한다 그러면은 쇼핑몰에서 6자리 비밀번호만 누르면은 이제 페이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계정을 이제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빨리 위챗을 도입을 한 회사일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규모는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위챗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도입을 하고 많은 연구를 거쳐서 이제 뭔가 세팅도 많이 했는데 가장 저희 허들은 뭐였냐면은 한국 기업들이 많이 위챗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챗이 정책상 글로벌 기업들은 너희들끼리 소통해 라고 하면서 중국인들이 못 보는 계정을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정책이.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국인들이 못 보는 계정이다. 너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외신 계정이 필요한데 빨리 한국 사업자들도 외신 계정을 오픈시켜달라라고 이제 저희는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12월에 그러면 한국 사업자들도 완전 오픈을 해서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날짜가 좀 밀린 거예요. 밀리고 그래서 올 2월 달에 설 끝나면은 이제 오픈된다라고 했는데 또 밀린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제 오픈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밀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밀리냐? 라고 했을 때 위챗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게 오픈이 됐을 때 그 중국 정부에서 반정부적인 어떤 콘텐츠들을 막을 수가 없다 보니 위챗이 이게 감히 오픈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챗 같은 경우는 어떤 해외 기업이 가장을 해서 어떤 반정부적인 어떤 단체인데 기업을 가장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막 올렸어요. 근데 이미 그게 사람들이 막 다 퍼고 날렸어요. 그럼 그걸 이제 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또 이게 퍼뜨려지는지도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위챗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최근에 좀 풀리긴 했어요. 풀려서 현재 이제 시범 계정이라고 해서 시범 계정들을 좀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쪽은 링컴퍼니를 저희가 이제 발급을 했고요. 한국 사업자로. 그 다음에 이제 KT라든지 이랜드라든지 뭐 대명리조트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저희가 한국 사업자를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시범 계정식으로 해서 오픈이 되고 있어서 뭐 이쪽도 이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다만 다 오픈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거를 위챗이 좀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 사업자로 신청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정을 신청하고 나서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저희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제 텐센트의 이제 정식 파트너사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검토를 하고 텐센트에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계정이 발급이 되고 발급이 되냐 안 되냐가 약간 좀 텐센트의 심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0% 발급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발급이 되면은 인증을 받아야 돼요, 저희 기업은. 그 인증 비용이 300불인데, 이 300불은 저희 대행업체가 받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직접 중국으로 송금을 하셔야 돼요, 텐센트에다가. 예, 300불. 저희가 그 안내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이 끝나고, 이제 계정이 발급이 됩니다. 예, 현재 저희가, 해보니,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죠. 신청을 했는데 100%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 하나, 그리고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이라는 길다라는 문제점 하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안으로 중국 사업자 명의로 일단은 발급을 하는 게 일단은 두 번째 대안입니다. 이 경우는 계정 신청 정보를 전달하고 이제 계정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인증을 받고 이제 계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중국 사업자로 그냥 대행해서 만드는 거와 한국 사업자로 해서 만드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긴 해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우리 그 회사 명칭이 들어가고 사업자 번호가 명확하게 기입이 되고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좀 심리적으로 우리 계정인데 중국 회사에 어떤 대행되어 있는 회사의 이름이 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부분만 좀 소화가 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국 업체로 한 경우도 똑같이 저희가 위챗페이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챗페이는 중국 업체와 이제 상관없이 한국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챗몰을 오픈을 했을 때 그 매출에 대한 정산은 텐센트가 이 중국 계정을 발급한 중국 업체에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텐센트가 한국 업체에 가요. 그러니까 즉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고객사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두 가지를 다 그냥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국 사업자도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오래 걸리지만은 그래도 일단 한국 사업자도 신청도 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뭐 당장 좀 운영을 해야 되니 중국 사업자로 오픈을 해서 일단 이것도 운영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한국 사업자가 오픈이 됐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이전을 합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얘기를 해요. 이게 저희 현재는 현실적인 대안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정을 만들었어요. 계정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처럼 카카오톡의 웰로우 아이디처럼 광고 개념이어서 그냥 카카오톡 자체가 그냥 일괄적으로 광고를 때려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팔로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컨텐츠를 볼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팔로우를 만드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죠. 근데 요 뭐 네 가지가 다는 아닙니다. 그냥 아주 일반적인 것만 제가 적은 거고요. 대부분이 근데 QR코드를 많이 노출을 시켜서 이 QR코드를 타고 들어오게 하는 방식을 사실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광고 개념으로 쓴다고 하면은 외부 이제
중국의 웨이보网红이라든지 웨이시网红이라든지 BBS 채널에 이제 방송을 많이 하죠. 그리고 동영상은 짧은 동영상도 많이 올리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으로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동영상 쪽으로 홍보의 어떤 채널로 저희가 좀 세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 쪽에 이제 동영상 플랫폼들을 이제 쭉 봤죠. 보니까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2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막 하나씩 다 뒤지다가 너무 지쳐서 제가 저희 직원들이랑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만 뽑아보자. 상위권에서 한 20개를 뽑아왔죠. 뽑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어떤 형태가 있냐면 아프리카 BJ 형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했으니까 이거는 우리랑 좀 컨셉이 맞지 않는다 라고. 왜냐면 이건 너무 그 개인 위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BJ 형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위챗 팔로우도 이제 모을 수 있는 홍보 채널의 대안으로 이제 메이파이라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 메이파이는 이제 중국판 유튜브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어요. 좀 다양한 카테고리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올리는데,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메이파이랑 또 역시 한국 이제 파트너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이파이에 좀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메이파이는 이제 중국에서 메이토 시우슈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는 성형이 있고, 일본에는 화장이 있고, 중국에는 메이투가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토 시우슈가 어플리케이션인데 기가 막히게 이제 다른 사람을 바꿔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컨셉을 좀 섞어놓은 개념이에요, 플랫폼 자체가. 사용자는 지금 현재 2억 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은 뭐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관심 있는 콘텐츠를 따라서 서칭해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우리가 패션 회사인데 어떤 뭐 여성 우리가 어떤 여성 우리가 하나의 그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0초 동영상이나 영상은 10초 동영상에서 최대 10분까지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패션협회와도 뭐 잠시 얘기를 나누는 게, 패션 쪽이라고 하면 소비하는 이제 컨텐츠가 동영상인데 패션 쪽도 좀 뭔가 우리가 발빠르게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 뭐 LG 역직구 쇼핑몰도 운영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쪽이 패션을 안 건드리더라고요. 왜 안 건드리냐 하니까 반품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반품이 왜 많냐니까 실제 이미지와 그 실제로 받았을 때 물건이 어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화장품은 그냥 그 화장품인 거죠. 근데 패션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일단 받아보면은,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다른 거지. 그리고 문제는 브랜드마다 다 사이즈가 다 다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 엑셀도 엑셀 맞나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나오면 5 사이즈다. 5 사이즈인데 브랜드마다 그 5의 기준이 약간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막상 물건을 받았을 때 그 감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구매 전과 구매 후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라이브랑 동영상으로 패션 쪽의 컨텐츠를 좀 확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잠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뭐 피팅 모델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 피팅 모델의 어떤 스펙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객과 공유를 하고, 그 친구가 입고 있는 어떤 뭐 각도를 뭐 360도를 돌리든 뭐 어떤 걸 하든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라이브를 켜면은 이 친구가 지금 입고 있는데 이제 실시간 댓글이 올라와요. 야, 이거 너 지금 분홍색인데 약간 좀 어두운 분홍색이니 밝은 분홍색이니,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패션 상황이 몰라서. 예를 들어 이런 물음이 있어요. 그러면 입고 있는 친구가 알 거 아니에요, 중국인인데 그 느낌을, 그 어떤 물어보는 느낌을. 이거는 약간 좀 무슨 어린애 엉덩이 피부가 약간 그런 옅은 핑크색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명확해요, 듣는 사람이. 그리고 사이즈도 입고 있는 순간에 계속적으로 어떤 댓글을 진행을 해주고, 이랬을 때
이 컨텐츠적으로 패션 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동영상이라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구나라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저는 패션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스타트는 뭐였냐면은 위챗을 이제 팔로우를 만드는 그 보안 채널로서 저희가 요즘에 컨텐츠 소리 자체가 동영상이니 동영상에 그 저희가 괜찮다고 판단한 플랫폼을 매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결합 형태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왜 위챗을 보완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챗은 가만히 있으면 팔로워가 모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홍보 활동을 해야 돼요. 해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완 채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도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 화장품을 이제 노출을 하는 거죠. 노출을 해서 이제 그럼 이제 또 댓글이 올라오는 거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요즘에 뭐 어떤 내가 쓰고 있는 거다 혹은 뭐 한국에서 잘 나가는 거다 뭐 등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냐? 뭐 너가 한번 뭐 쪽지 보내주면 내가 안내해 주겠다 뭐 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얘기해도 되고 뭐 등등의 이제 방법론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운로드인데 그냥 뭐 웹파이트.com 쳐서 하셔도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한번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는 좀 약간 트렌드에 좀 민감해요. 콘텐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약간은 반발짝은 좀 앞서가려고 저희가 이렇게 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그래도 검증이 되어 있고 많이 이용했던 부분은 사실은 많이 그래도 채택을 하세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위챗하고 좀 결합 형태로 마케팅을 진행하느냐 이 부분을 저희 사례 중에서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메일 파일을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인 요즘 뭐 아직까지도 사실은 예전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좀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챗이랑 바이트 웨이보 뭐 이런 와홍 이런 거를 이제 섞는 거죠. 섞어서 바이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럴 운영 전략이 일단 위챗 공식 계정은 오픈을 해놔요. 왜냐면은 끌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위챗 팔로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및 커뮤니티 내 바이럴 활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위챗 왕홍이라든지 웨이보 왕홍이라든지 그리고 BBS를 쓰는 이유는 이제 많이 바이트에도 검색이 되고 또 많이 퍼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 및 문화 행사 관련 카테고리 파워웨이보 총 운영 수량 25건 토탈 플러스 5천만 유저 활용 이렇게 저희가 해요. 이게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들이 파워웨이보들이. 그러면은 이 고객사는 사실 이 여행과 관련된 건데 일단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토탈 팬스 5천만에게 노출을 시킵니다.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약.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오늘 이게 뭐 다 깨기 뭐 그런 세미나니까 하려면은 많은 요소가 호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레포트상 숫자가 예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예쁜 경우는 호수를 올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녹음을 하지 마시고. 네. 하여튼 실제로 그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신도 공식 계정 중에서 이제 왕홍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큰 팔로우를 가진 데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토탈 팔로우 수가 4,000명 이상 유저를 활용을 해요. 4천만 명한테 푸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푸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수 9배한테 이제 웨이보, 웨이신 합치면 1억 명한테 콘텐츠가 간다고 하니 와 이거는 뭐 거의 끝난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참고해주고 물론 효과는 있어요. 제가 효과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이제 선택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BBS, 그러니까 중국에 수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 수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들을 올려요. 여기에 이제 한 60건 정도를 한 달에 이제 쳐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글 올라갔던 게 이제 바이두에 검색이 되죠. 근데 여기 또 바이두 중심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BBS에 올린 글들 키워드가 단 키워드로는 바이두에 사실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즉 결합형 키워드들이 거의 결합형이거나 약간 문장 형식이 그 조회가 되지. 딱 예를 들어서 뭐 패션이다 혹은 여성 의류다 바이트 딱 했는데 BBS에 올렸던 그 글들이 검색이 되냐, 그런 하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유행하는 최근 유행하는 뭐 분홍색 여성 의류 이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글까지 해주면은 바이트가 키워드 광고 팔아볼 수가 없잖아요. 바이트는 키워드 광고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CPC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십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노출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호스는 존재하지만은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애들을 상담을 이제 빨리빨리 쳐내야죠. 위치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들어온 애들을 어떻게든 잡아내야 돼요. 도망가지 못하게. 한번 상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에서 사실은. 우리도 카카오톡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어떤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얘기를 잘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챗을 할 때 항상 상담을 어떻게 잘해줄 거냐 이 부분도 항상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이거 보장해 드려요. 저희가 웨이브 게시는 그러니까 와홍 개념을 쓰는 거죠. 월 보장 노출수가 최소 9천만이에요. 1억 명한테 저희가 보장해 드려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호스는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중국 회사들도 다 호스가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 제가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